아까 이제 아모멘토라는 브랜드 말씀 주셨잖아요. 일본 현지인한테 한국 브랜드 어디가 좋니? 라고 했더니 아모멘토 짱짱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진짜. 짱짱은 한국말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따라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우리 번역을 하신 게 아니었군요. 저희보다 유행어를 더 잘 알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트렌드를 경제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에코스바 MC 박공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너무 기대되는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 산업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패션입니다. 정말 어울리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딱 봐도 범상치가 않으신데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키작은 광자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키작은 광자입니다. 네, 저는 그 하바티라는 편집샵을 운영하고 있는 임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패션 얘기 나눌 건데요. 좋은 내용들을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려야 되는 미션도 있지만 저희 사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중간중간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잘 나가는 해외 브랜드들이 한국으로 진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현업에서는 그런 게 좀 많이 느끼시나요? 매년 이제 2번 정도 이제 파리에 출장을 가는데 그 코로나 전에는 이제 의류 브랜드를 찾아가면 대부분 한국 편집샵들은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아니, 입장을 안 한다고요? 네네, 왜요? 어포인트먼트 잡고 오던지 되게 저희한테 굉장히 이제 비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한국의 그런 패션 시장을 이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제가 이제 가면 어떻게든 들여다보내주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제 들여보내주고 조금이라도 방영해달라고 하고 와, 코로나면 얼마 전이네요.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때를 기준으로 우리 패션 산업의 위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시는군요.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를 하는 그런 디렉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코로나 시절에 800% 성장을 했다고 하고 800%요. 그때는 다 같이 3배, 4배, 2배 이렇게 성장을 할 때였는데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뭔가 시도도 해볼 수 있잖아요. 브랜드들이 좀 더 과감해지면서 해외 시장에 뭔가 러브콜을 좀 받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찌 보면요, 우리 코로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 몇 개 뭐 미디어나 OTT 쪽이나 이런 쪽이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패션 산업도 그때를 기준으로 엄청난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조금 더 경제적인 관점에서요, 해외 브랜드들이 관세도 붙을 거고 이제 가지고 오려면 물류 비용도 들 거고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오게 되면서 가격 정책을 이제 매기게 될 텐데 유독 우리나라는 좀 비싸게 매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저는 이제 생산자 입장이셔서 제가 말해야 좀 민감하지 않으신. 아니요, 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 시즌에 해외 브랜드를 이제 거의 수입을 한 40개 정도 한 시즌에 하는데 40개요? 그럼 돈이 이제 비용이 드는 게 간부가세랑 배송비가 추가되는 건데 수수료를 이제 매기는 그런 백화점이나 대기업들은 보통 배수가 이제 로컬샵보다는 0.3배수, 0.5배수 정도 더 보기도 하고 왜냐면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더 붙는다고요? 그쪽은요? 네, 더 붙는 거죠. 비싼 임대료도 내고 해야 되니까. 네네, 맞아요. 임대료도 있고 물류비도 있고 다양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배수가 나오고 현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실 배수를 많이 보진 않거든요. 대기업들이 백화점에 입점하면서 좀 배수가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합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옛날에 해외 브랜드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백화점에다 쫙 다 깔고 뭐 온라인으로도 많이 팔고 이렇게 물량적으로 많이 팔았단 말이죠. 요즘에는 많이 양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좀 거점 몇 곳을 콕 집어서 오픈을 하게 되고 오프라인 가게 자체에 대한 뭔가 희소성까지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그 몇 개 안 되는 가게에 엄청난 오픈런을 하고 옛날이랑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가 왜 생기는 걸까요? 백화점 오픈런은 제가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뭐 다들 달려가고 뛰어 넘어가고 쓰러지고 눈앞에서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백화점 오픈런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보다. 백화점보다는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인기 있는 브랜드, 그런 브랜드들이 뭔가 재밌는 이슈거리를 냈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백화점은 요즘 오픈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백화점도 옛날이랑 좀 다른 게 명품 브랜드들 위주로만 지대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좀 더 소비할 수 있는 젊은 브랜드,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브랜드들이 이슈를 일으켰을 땐 오픈런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백화점이라고 해서 오픈런을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따라가요. 브랜드 때문에. 네, 그 브랜드를 내가 사기 위해 그 브랜드가 있는 곳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구매를 하는 거죠. 더현대 있잖아요. 더현대에서 팝업을 정말 많이 하는데 와,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요. 또 그런 브랜드가 아니어도 어떤 인플루언서가 브랜드를 잠깐 프로젝트식으로 내서 팝업을 해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브랜드에 따라가고 이슈에 따라가고 인플루언서에 따라가서 오픈런에 대한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해외 브랜드인데 해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기 줄 서 있는 게 되게 낯설게 보이더라고요. 작은 나라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커지고 있다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일본 브랜드들을 저희가 바잉하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일본 브랜드에서 직접 찾아와서 제품도 보여주고 바잉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저희 샵에 입점을 하면 그게 노출이 되고 그러면 그 소비자분들이 직구를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뭔가 하나 구매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간다는 말이죠. 나라마다 국민의 특성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정말 좀 화끈한 것 같아요. 확 불타올라서 후다닥. 유행이 확. 네, 그럴 수도 있고 금방 질 수도 있고 한국이 이제 어떤 매출을 짧은 시간 안에 내는 건 되게 좋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브랜딩으로 가져갔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직 브랜드 파워가 약한 패션 브랜드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꼭 가보고 싶겠네요. 한 번은 그래도 여기서 좀 불꽃을 태워보고 싶은 욕심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 브랜드들도 한국에서 한번 이슈가 되면 유럽에서 다시 이슈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편집샵들이나 한국의 시장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냥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이 K 컨텐츠에 엄청난 파워를 느끼면서 살고 있거든요. 분명히 패션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겠죠. 한류 자체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을 이슈시켜주는 아이코닉한 한국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제니가 제 몸에 선글라스만 껴도 와다다 다들 사고 나 오늘 샀다, 나 오늘 성공했다 약간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보면 진짜 한국의 위상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네, 제가 가끔씩 백화점에 가면요 이렇게 분명히 해외 브랜드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 또 브랜드, 토종 브랜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지금은 국경이 진짜 없어진 것 같기도 해요. 해외 진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1세대 이제 송지호나 아니면 뭐 우영미 이런 이제 브랜드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아모멘토라든지 뭐 애프터프레이라든지 캐주얼웨어 쪽의 브랜드들도 이제 파리에 진출해서 거기서 유럽에서 수주를 많이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아모멘토나 마땡키 이런 데는 이제 일본에도 지금 샵을 냈잖아요. 엄청 잘 되고 있거든요. 저는 좀 사실 놀랐어요. 이제 코로나 전만 해도 이제 이런 K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이고 굉장히 카피성이 많이 논란이 되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K 패션 브랜드들이 유럽이나 일본에 진출해서도 많은 수주를 받고 있는 것도 좀 많이 성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같은 거 하실 때요 패션을 이렇게 많이 다루시고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딱 나갔을 때 그런 게 막 보이나요 이제? 아까 이제 아모멘토라는 브랜드 말씀 주셨잖아요. 일본 현지인한테 한국 브랜드 어디가 좋니? 라고 했더니 아모멘토 짱짱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진짜. 짱짱은 한국말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따라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우리 번역을 하신 게 아니었군요. 저희보다 유행어를 더 잘 알아요. 근데 그건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브랜드가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 가격 경쟁력이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했을 때는 좀 비싸다고 느꼈는데 물론 이것도 제가 당시 일본에서 경험한 거지만 보자마자 왜 이렇게 싸냐 아 진짜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힙하고 글로벌의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정말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해봤었습니다. K 패션이 이제 성장하는 그 원동력의 가격적인 부분도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입하는 이제 유럽 브랜드랑 한국의 이제 브랜드랑 이제 한국 브랜드는 코트가 50만 원 정도 하고 유럽 브랜드는 한 9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는데 물론 저희가 수입해서 간부가세가 붙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퀄리티가 거의 비슷한 제품들도 꽤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한국에서는 생산 공장들도 있고 동대문이라는 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단을 가져오는 거나 공장에 생산하는 게 굉장히 좀 손쉬워요, 해외보다는. 근데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내가 직접 공장에 가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모션을 거쳐야 공장에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모션 피도 더 들 거고 원단 같은 경우에도 동대문 시장 가면 요즘에는 좋은 원단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대문 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단 회사랑 거래를 많이 해야 돼요. 원단 회사랑 거래하다 보면 아무래도 동대문에서 원단을 이제 가져오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비쌀 수밖에 없죠. 특히 일본이랑 저희랑 비슷한 제품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3배 정도 생산가가 많이 차이 나요. 역시 만드는 거 하나는 진짜 우리나라 진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의 동대문 시장처럼 그런 식으로 원단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을 제외하고 생각보다 없다라고 들었어요. 중국이랑 우리나라. 네.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그런 식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 해외에서는 되게 대단한 일이고 없기도 하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세계인들을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분명히 이 옷이라는 것에 또 다른 영혼이 불어 들어갈 텐데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약간 또 한국인들의 저력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또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젠틀몬스터가 그 대표님이 실제로 현업자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안경을 만드시는 전혀 분은 관련이 없으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현업자가 아니어도 그 시장을 캐치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젠틀몬스터가 아직 명품은 아니지만 그런 호응도나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한 신명품이라는 그런 반열에 오르기 직전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런 브랜드를 만들기까지 진짜 이건 좀 한국인들의 저력? 이것도 종특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하기에 우리는 정말 예민하고 빠르고 주변 사람들 많이 관찰도 하고 글로벌 이 트렌드도 꼭 쥐고 있고 싶어 하고 모든 게 관심이 많은데 그게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해도 잘하고 심지어 잘 만든 옷을 이제 글로벌로 가지고 나갔을 때도 이제 이게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너무나 잘 먹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K 커처 얘기를 하셨는데 K 커처 자체가 이제 K 패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오징어 게임에서 입었던 그 트레이닝복 있잖아요. 형이 일본에 살고 있거든요. 일본에 살고 있고 형수가 일본 분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이후에 조카를 보러 갔는데 조카들이 그 오징어 게임 트레이닝복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입었냐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일본 애들이 이거 트레이닝복 엄청 입고 싶어 한다고. 저는 좀 놀랐어요. 이 일본 분들이 이 오징어 게임을 안다는 것도 신기했고, 이 트레이닝복을 이 애들이, 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이걸 입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뉴진스가 엄청 핫하잖아요. 뉴진스가 국내 브랜드를 입었을 때 일본이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파급력이 있어요. 최근에는 뉴진스가 이제 국내 브랜드 중에 카키스라는 브랜드라든지 디스 이즈 네버댓의 그런 콜라보한 제품들을 입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입으니까 일본 분들이 오셔서 그런 카키스 제품이나 뭐 디스 이즈 네버댓 굉장히 많이 소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디어나 아니면 이제 K-팝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요. 우리는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모든 걸 다 잘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패션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옷을 잘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에 스토리 녹이는 것까지 우리가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지금 점점 이렇게 뻗쳐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